쉬는 시간 쉬라고 돼 있는데 그걸 공부해버리면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50분 동안 수업 시간에 쉰다니까. 10분 동안 안 쉬어서 공부했으니까 쉬어야죠. 50분 쉬고 10분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긴 지금은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잖아요. 뻘쭘하니 다 뭐 친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 친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뻘쭘하니까 쉬는 시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보면 얘는 지금 이 과세권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징수를 하게 돼 있죠, 징수. 그죠? 뒤에 가면 우리가 징수 방법을 배웁니다.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그죠? 근데 이제 방법은 원래 3가지가 있는데 우리 2개만 나중에 배워요, 2개만. 내용만, 제목만 보면 하나는 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하나는 뭐 보통 징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워요. 그래, 우리가 배운 건 2개죠. 그 얘는 세금을 어떻게 내란 얘기예요? 누가? 내가. 그쵸. 니들이 알아서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라 그런 얘기고 요거는 그냥 무조건 뭐예요? 고지서 날라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와서 언제까지 내라 하면 그건 전부 다 보통 징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겠어요? 보통 징수겠어요? 보통 징수죠. 고지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5개가 전부 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4가지.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시험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시험에 나왔고요.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 재산세는 뭐 엄청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가서 이걸 4가지로 우리가 요건 그럽니다. 자, 그럼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세금을 내다 보면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면 국세청에서 너 세금 많이 냈으니까 고맙다 해서 막 금일봉 같은 거 막 주고 그럽니까? 그런 건 없죠. 왜? 그건 국민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조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개인적으로 보상 같은 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당연히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보상상 그러고 자, 거기 교재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거기 넘기시면 올라? 내가 교재를 안 갖고 왔네. 이런 맨몸으로? 아니 저 뒤에 네. 어차피 제가 책을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순서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뒤에 있군요. 이게 매년 책이 개정사항 때문에 책들이 다 일찍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한 2주는 항상 이렇게 가죠. 칼라 복사했네. 아이고 시청이 앞에까지 다 했구나. 그래서 많이 걸렸구나. 앞에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죠? 내용만 읽겠으면 되는데. 그 조세통령이라고 돼 있죠? 저 뒤에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18페이지부터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조세의 개념과 분류 그래가지고 나오죠. 그죠? 그 1번에 조세의 정의라고 돼 있고 2번에 조세의 특징 나오잖아요. 그 중에 1번에 과세 주체라고 돼 있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그게 누구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죠? 시험에 읽을 거 없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국가지자체는 알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렇죠? 넘어가면 조세 부과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걔는 뭐 내용은 뭐 재정 수입 조달에 있다. 한마디로 보다 살림살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세금을 통해서 충당한다 그런 얘기고요. 3번의 과세 근거에 보면 조세 법률주의라고 되어 있죠. 별 얘기 아니고 조세는 뭐한다? 법률에 의한다. 즉 모든 세금은 법률로 규정을 정해서 세금을 걷어라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그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세금을 걷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과세 요건이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과세 요건이라 하면 돼 있죠. 뒤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을 말한다. 이 4가지를 과세 요건 그럽니다. 4번의 비대가성은 개인적으로 반대급부, 즉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5번에 납부 방법이 나옵니다. 자,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돈으로 현찰박치기입니다. 현찰박치기. 그죠? 자, 근데 그걸 있어 보이게 금전납부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납부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 그죠?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이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면 끝인데 얘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으면 원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금전으로 납부하야 된다. 이러면 끝이죠. 자, 그럼 예외가 있어요. 뭐 있냐? 네,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세금을 뭘로 낸다는 얘기야? 물건으로 대신 낸다. 그러니까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납 그럽니다. 물납. 별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분납은 뭐겠어요? 나눠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돼. 한번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건데 우리가 아까 5개 조세를 배운다고 했죠. 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하나입니다. 재산세. 얘만 물납이 됩니다. 나머지는 물납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납되는 건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이제 또 재산세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무적으로는 물납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물납을 하려면요. 재산세가 아무나 물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산세가 1,000만 원이 초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재산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와야 물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 재산세가 1,500만 원 나왔다. 그럼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산세가 1,500만 원 나오는 사람이 이 1,500을 없애가 물납하겠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산세가 1,500이면 도대체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상상이 안 거죠.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총 내는 재산세가 얼만데 내가 땅하고 집에 다 합해서 얼마를 내. 근데 1,500만 원 내려면 도대체 이 땅이 얼만큼 있어야 되냐. 어우, 상상 초월. 월세만 이런 사람 뭐 수천만 원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물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납이 없어요. 필요 없는 규정이 사실은요. 근데 원래는 이게 재작년까지는 얘 말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도 물납이 됐습니다. 근데 폐지가 됐어요. 왜? 안 하니까. 사실 얘도 폐지가 되는 게 맞아요. 왜? 현실적 물납이 없거든요.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국세파트만 폐지하고 지방세는 개정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웃긴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납이 되는 건 상속세입니다. 여러분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상속해 뭐 얼마 안 되지만 대기업체 회장 같은 막 수천억에서 몇 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현금으로 낼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물납을 합니다. 걔는 그래서 주식으로도 물납을 해요. 현금으로 다, 뭐 부동산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걔는 주식도 물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 얘만 물납이 됩니다. 나머지는 물납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분납은 이제 얘 말고 얘도 분납도 되고 분납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은 가능합니다. 근데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2개 다 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좀 자세히 더 배우죠. 그리고 박스에 보시면 거기 뭐 있잖아요. 맨 밑에 물납 해가지고 재산세만 동그라미 돼 있고 분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분납은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동시에 되는 건 뭐다? 재산세만 물납, 분납 동시에 되는 거고 물납은 재산세만 되고 분납만 되는 건 뭐 종부세, 양도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면 세목별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 정도 보시면 되고 원칙이 금전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물납이 있다. 뭐 그런 개념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 20페이지 가면 2절에 조세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세금의 종류가 24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 24개 세금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분하려면 어떤 그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구분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람인데 이거를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겠죠. 같은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세금도 그 24개 세금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러면 이걸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이 나와야 되죠. 그 기준 여러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래요. 아까 과세 주체가 누구라겠죠? 국가와 지자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을 과세 주체가 누구에 따라 구분하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국세금도 그 얘기하는 거죠. 국세. 얘는 지방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세, 지방세. 그래서 여기가 이제 13개가 있고 얘가 11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다음 중 국세만 고르시면 뭐 지방세인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박스에다가 섞어놓고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 24개의 조세를 다 외워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나? 아니죠. 아무거나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굳이 얘는 안 외워도 돼. 얘는 11개니까 얘를 외우면 되죠. 그럼 나머지 여기 아닌 건 당연히 뭐겠어? 국세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이제 합니다. 1월달에 강의할 때 이제 근데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자, 일단 가만히 우리가 배우는 게 3개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지방세예요. 그죠? 얘는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보시면.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얘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그냥 때려 맞춰봐. 자,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 얘는 지방세고 국세 같아. 설마 이거를 국세에 그러진 않겠죠. 이게 필요가 아니죠. 외울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다 지방세잖아요. 그럼 6개잖아, 벌써. 11개 중에 얘는 안 외워도 지방세잖아요. 얘는 뭔 것 같아요?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세. 지방세 같죠? 그럼 지방세예요. 이게 뭐 이렇게 보세요. 7개잖아. 4개 남았어요. 외울 것도 없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이제 가잖아요. 고향 방문을 이렇게 추석 때, 명절 때 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랭카드에 뭐라고 붙었냐면,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옛날에 이런 게 붙었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있어요.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그럼 담배 피면 담배 소비세를 내거든요. 이 담배 소비세는 국세일 것 같아, 지방세일 것 같아? 지방세. 그리고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자잖아. 왜? 어차피 너 담배 피는 거 세금은 내야 되는데 니네 고향에다 대는 거기서 사란 얘기야. 그럼 세금이 어디에 들어가? 그 지자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피는 거 네 고향 담배를 피라 그런 얘기야. 왜? 지방세인가 그래요. 그럼 걔도 지방세죠. 담배 소비세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자동차세에서 그거 없어요. 그냥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거. 얘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과세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국세와 뭐로 나온다? 지방세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박스에만 정리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외울 거 없습니다. 그치?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것들은 미리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20페이지 밑에 박스에 지방세하고 박스에서 도세, 시군세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외우더라고. 그걸 못 외워요. 쓸데없는 거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필요 없는 얘기돼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가면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그냥 보세요. 지문에. 그냥 물어볼게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어요. 시험에서 이걸 구분하진 않지만, 자, 세금을 지문에 이렇게 놨어요. 다음 중. 세금을 처음부터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을 둘 중에 뭐라고 했어요? 목적세예요, 목적세.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여기 써있잖아.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냐?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보통세는 뭐야?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수수세도 내고 막 이런 거죠. 그럼 얘는 그 용도로만 쓰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있어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디다 쓰라는 얘기야? 교육재정으로 쓰는 거지. 그 중에 어디?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돈이 5천억이 남아요. 아직 돈이 안 써가지고. 근데 공무원 월급을 묻죠. 왜? 세금이 없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 5천억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월급을 줄 수 있느냐? 못 줍니다. 왜? 얘는 이 용도로만 쓰라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돈을 딴 데 쓰려면 법을 개정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목적세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 이런 목적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죠. 왜? 돈은 남아 도는데 여기만 남아 돌아. 근데 사용할 수가 없죠.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목적세는 안 많아요.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24개의 조세 중에 목적세는 딱 5개입니다. 국세 3개 있고 지방세 2개만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세 목적세 잘 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이거 보고 나오면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풀 문제는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통세, 목적세 해가지고 목적세에 거기 국세, 지방세 구분돼 있죠. 5개가 목적세다 그런 얘기고 3번은 과세대상 기속 여부에 따라 인세, 물세 그랬죠. 이건 또 뭐냐? 별게 다 있죠. 인세, 물세.
얘는 그냥 이게 뭐냐면 사람, 얘는 물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때 얘는 그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되고 얘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자, 얘는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럼 수준 떨어지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겠죠? 자, 그럼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은행에 나요. 아, 거기 저기 뭐지? 거기 가서. 그죠, 거기죠. 이사무소 그 지자체다, 지자체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 제가 똑같은 얘기해서 세금 어디다 냅니까? 갑자기 누가 은행에다 낸다고 그래요. 맞죠? 은행에다 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근데 세금은 실제 시험에도 취득세는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웬 뜬금없이 금고는 뭐예요? 또 금고는 웬 세금을 금고에다 내? 그 금고가 뭘 말하겠어요?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을. 그 집에 있는 금고를 말하는 거예요. 설마 문제를 그렇게 내요. 지방 취득세는 니네 집에 있는 금고에다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군에 있는 가서 원주시에 있는 금고에다 내라. 이게 아니라 지정 은행이 있으면 그걸 말하는 거죠. 은행이 내는 건 맞는데 그건 그냥 납부를 하는 거고 법적으로 납세지는 지방 자치단체에다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자, 이 건물이 강원도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천안에 살아요. 그러면 세금을, 취득세를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충청남도에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물건이 있는 강원도에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강원도에다 냅니다. 왜? 물건의 소재지예요. 물건. 그 얘기예요. 지방세는 다 물건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마찬가지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이 이제 갖고 있으면 얘가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원주시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주시 살면서 이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원주시다 내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에 살고 계신데 춘천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춘천에. 자, 그럼 그 재산세는 어디다 내야 됩니까? 춘천시에다 내야 돼요. 왜?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 그러니까 지방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이 소지하는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재산세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중 재산세 납세지로 틀린 걸 고르시오. 납세지. 그럼 1번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2번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3번이 뭐였냐면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땡 틀렸죠. 그거 정도예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건 외우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개념상으로 보면 되는 거지. 자, 국세는 인세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사람 중심이네요. 그럼 국세는 어디다 세금을 냅니까? 국가에다 내죠, 국가. 그럼 국가인데, 국가는 따로 세금 담당하는 기관이 있죠? 어디? 국세청. 국세청. 이름이 국세청이죠. 국세청이 왜 국세청이에요? 나는 국세만 담당하다. 이거 대놓고 써놨어요. 근데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취득세를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모른다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죠. 이들이 아는 게 뭐냐는데 밥 먹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이러려고 세금 낸 줄 아냐고 막 나이를. 여기다 얘기하면 안 되지. 취득세 어디다 물어봐야 돼, 만약에 취득세. 그죠. 예를 들면 원주시나 강원도에다 물어봐야지. 이걸 원주 세무서 전화해서 막 쌍욕을 하면 안 돼. 막 욕부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욱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국세청. 즉, 어디? 세무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천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여기 강원도에 있잖아요. 이걸 팔았어요. 양도세를 천안 세무서다 세금을 낼까요? 원주 세무서다 세금을 낼까요? 양도세. 천안이에요, 천안. 왜? 사람. 국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는 세무서인데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는 거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종합부동산 이런 거 나오면 어떠네요?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은 기본이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 또는 시군구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그냥 개념상으로 이해하는 거지 시험에서 취득세는 인세이다 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났네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 유연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물세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어느 게 인쇄고 물세다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가고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22페이지 가면 4번에 이제 과표 표시 방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또 뭐냐면 과표 표시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세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단출세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곱해서 얘가 나와요. 근데 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냐에 따라 두 개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종가세라는 게 있고 하나는 종양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가, 양. 옛날 생각나시죠? 가양. 우리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통지표에 보면 수미양가 뭐 할 때, 그죠? 없었어, 이런 거? 제 통지표, 제 통지표는 전부 다 올가도 있어, 올가. 올가. 협동심, 책임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나한테 가에서 다 가. 성적이 가가 아니야. 설마 그렇게 성적은. 제가 나름대로 시골에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그 시골에서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나름 옛날에 한가닥 한 사람이잖아. 이 공부는요, 이 왕년에 줄반장 이상 한 사람들만 이거 시험 보러 오는 거,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왕년에 학교 다닐 때 줄반장 이상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간부했던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나는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해보면 또 아니거든요. 어라? 이거 생각보다 좀 틀리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뭐 학원에서 재수를 하셨는데, 운 나쁘게 이제 하나짜리 떨어져가 다음에 재수하는데, 저거 밥 먹는데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찌라시 때문에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신문 삽지에 학원 선전하는 광고가 삽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신문 보다가 이걸 뜩 봤는데, 그 삽지에 무슨 학원 뭐 공인 중 이렇게 하면 그거 딱 갑자기 그게 눈에 가서 평소에 안 보는데, 그거 딱 봤는데 갑자기 이거 한번 해볼게 그랬다는 거야. 그 바람에 2년을 하신 거야, 2년을. 왜? 처음에 뭘또 모르고 하다가 어영부영 얘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이제. 내가 이걸 왜 떨어져? 그래서 또 한 번 한 거죠. 그 시험은 한 단방에 붙어야 돼요. 왜냐면 1년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난 학원 떨어지면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근데 딱 떨어지죠.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그런 생각 들어. 아니,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나는 1년을 공부했는데 지금 새로 학원에 온 사람들은 멍 때리고 지금 앉아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미 1년 공부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100배는 낫잖아요. 그러면 나는 천천히 해도 되겠지. 그동안 한 게 아까워져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면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 왜? 나는 이미 봤으니까 천천히 와도 돼. 3월 달쯤에 와. 또 떨어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에 익숙해요. 많이 봐가지고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책을 봐도 내용은 알고 설명을 들어도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풀면 틀려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한 방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년에 딱 하고 쌈박에 가는 게 제일 좋아.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편안하게 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2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남들은 365일이 나는 700일 남았다.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700 며칠 남았다 그러면 여유가 되게 있죠.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뭐든 쌈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공부는 시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200일 남았다, 300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일이 남아도 그 30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학원에 보면 특이하게 3개월 정도 해서 붙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3개월 정도 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공부도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지금 시작한다 치면은 저는 3개월 안에 붙을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3개월이 공부만 하는 거죠. 밥 먹고 공부하는 거죠. 그럼 그 3개월의 시간이 어영부영 1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고득점은 안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시간 많이 남으면 여유 부리거든요. 여러분 1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공부를 일찍 왔잖아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출퇴근하는 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먹고 나가서 점심 먹고 천천히 집에 가고 그럼 집에 가면 평상생활하고 또 아침 이거 하거든요. 2달 동안. 그럼 일찍 온 의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일찍 왔으니까 오후에 많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한 2-3시간 정도는 아까 말씀 민법개론 동영상이라도 들어줘야 되죠.
그럼 2달 동안 들으면 한 2번, 3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1월달 갔을 때 1월달에 온 사람 뭐 차별화가 생기는 거지. 그냥 1억 어영부영 가면 1월에 오나 12월달에 오나 차이가 없어. 둘 다 멍 때리고 또 있다니까? 나는 그 사람은 처음 멍 때리는 거, 여러분은 3달째 멍 때리는 거야.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음 달에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1차 과목은 동강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1월 달에 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나는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알아듣네? 그런 거예요. 봐봐, 거짓말인가. 1월 달에 오면 여러분이 하는 이 행동을 1월 달에 오시면 똑같이 2달 동안 한다니까? 이러고. 멍하고 앉아라. 그럼 차별화가 되려면 1차는 해주셔야 됩니다. 1차.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신상이 편해. 그래야 합격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잃어버리면 나중에 막 쫓겨가지고 뒤로 가면 공부를 못 해요. 심리적으로 쫓겨가지고. 공부를 그러니까 초장에 다 하는 거야, 결국은. 6월 이전, 뭐 7, 8월, 늦어도 7, 8월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9월, 10월은 안 돼요, 공부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저기 막 100일, 99일 막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럼 얘가 지금 보시면 양 그랬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이 가는 뭐냐면 무엇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냐면 뭐겠어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1억, 10억, 100억,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2개 중에 많이 들어본 얘기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나마 익숙한 게 뭐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쓰레기 봉투는 왜 종가제라고 안 하고 왜 종량제라고 하느냐? 그쵸. 얘는 기준이 쓰레기를 버릴 돈을 받는데 기준이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 크기가 부피가 기준이에요. 20m, 50m, 100m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금액이 아니라 수량, 부피 등.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 그리고 금액 아닌 건 다 뭐라 그래요? 종량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도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어만 보시고 이거 나오면 얘는 가격이란 뜻이구나. 얘는 뭐다?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조세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다음 중 과세 표준이 가액, 화폐 단위로 표시가 돼.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종량세를 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럼 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거든요. 자, 이게 세율 뒤 바로 나오는데 세율을 이렇게 곱하죠. 얘는 이렇게 곱해요. 그죠? 그럼 얘는 금액은 비율로, 이걸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죠? 얘는 세율이 금액이에요. 그럼 얘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정율세. 그러고 얘는 정액세율 그래요. 그럼 뭐야? 율액. 이게 뭐야? 율이 뭐예요? 비율, 백분율, 천분율 그 얘기고. 이거는요.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정액세율 그럽니다. 뒤에 있어요, 교재. 그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이런 건 뭐 따로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지문 나왔을 때 얘는 정률, 비율이라는 얘기고 얘는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에 22페이지 종가, 종량,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표가 가액,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조세 그랬죠. 그리고 종량은 수량, 중량, 즉 금액 아닌 건 다보다 종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기본은 다 종가세로 돼 있죠. 그죠? 5번은 조세 전가 유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가가 뭐냐면 떠넘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조세를 납세 의무를 전가한다는 얘기는 자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있어요. 담세자. 자, 얘는 뭐예요?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 세금을 뭐 한 사람? 담이 뭐예요? 담. 부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담한 사람. 즉 뭐 세금을 실제로 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얘는 법적인 납세가 의무인 있는 자고 얘는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얘가 갑인데 세금도 얘가 냈어요. 그럼 얘는 얘가 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진 거죠. 그 둘이 일치하는 걸 뭐라 그래? 직접세라고 그래. 그럼 간접세는 뭐겠어요? 일치하지 않아요. 납세자는 갑인데 실제 낸 건 얘가 냈어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간접세 그럽니다. 우리나라 간접세는 종류가 많지 않은데 몇 개 안 되는 대표적인 간접세가 주세입니다. 주세. 뭔지 아시죠? 술 먹으면 술값에 뭐가 있어? 주세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카스를 하나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가 납세자죠. 근데 실제는 누가 내? 그렇지. 내가 낸다가 정답이야. 내가. 우리라고 하지 마. 그냥 내가 낸다고. 본인이 내, 본인이. 그죠? 그러니까 이 주세, 엄청 내는 거예요, 주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세가 되게 많이 고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가 손가락을 꼽아요. 뭐 3등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야. 1인당 뭐 소주를 뭐 90몇 병 먹고 맥주를 몇 병 먹고 이런데요. 그럼 저는 소주를 한 병도 안 먹고 한 잔도 안 먹거든요. 그러면 내 걸 여기 있는 누군가가 먹는 거예요. 내 거를 대신. 이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세가 많이 거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자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죠? 근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먹기 시작하고 주세가 많이 거치는 거예요. 국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남자만 술 먹느냐, 너만 국민이야. 나도 국민이니까 나도 이익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여자들도 술 먹기 시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도 더 세금을 더 내겠다 담배까지 피죠.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술 담배를 해가지고 술값 엄청 내는 거죠. 제가 찐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찜질방을요. 막 쉬는 날 무조건 찜질방에 가 있어요. 막 1년 12달.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아줌마들이 있죠. 막 저쪽에서 담배 많이 핍니다. 근데 뭐 요새는 일상에 그게 뭐 이렇게 뭐 숨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피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젊은 사람들은 나이 좀 드신 뭐 40대, 50대 있는 되게 많죠. 근데 막 거기 와가지고 말공기 마시면서 찜질 시큰하고 막 담배 탁 피면 기분 째지겠죠. 더. 그렇잖아요. 땀 쫙 빼고 앉아서 한 대 딱 피면 어떤 분이 담배 피니까 지나가다가 담배만 진짜 좋겠네 그러는 거 왜? 막 땀 둘가면서 쫙 빼고 나와서 막 바람 살살 시원하게 부는데 거기서 딱 담배 피면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그분 그 맛으로 막 계속 피는 거죠 담배를. 그러니까 불가마 들어갔다 나오면 담배 피고 들어갔다 나오면 담배 피고. 그리고 거기 와서 막 한갑을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더 많이 피지 왜? 들어갔다 나올 때부터 피니까. 그죠? 근데 좋긴 하죠. 엄청 핍니다. 엄청. 주세, 그죠? 이게 간접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간다. 그 시험은 또 다음 중 간접세를 고를 수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지문상으로 또 뭐라고 나오겠어요?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주세는 간접세라고 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왜? 둘이 일치하는 걸 뭐라 그래? 직접세. 이 정도 수준이 나오겠죠. 그냥 그거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직접세, 간접세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23페이지 6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별게 다 있죠. 이건 뭐냐면 독립세가 있고 여기에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가세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뭘 부가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해도 부가세 신고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야? 부가세 신고한다 그러잖아. 나 부가세 안 해봤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사회에서 부가세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그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이 아니고 법조문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줄여서 얘기하지만 법조문에 기본서에 법조문 만들 때는 여기다가 부가가치를 줄여가지고 부가세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종부세 얘기를 하지만 교재에 종부세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와있죠. 정식으로. 그럼 얘가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쓰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뭐예요? 덧붙여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낸다는 얘기죠. 뭐에? 이 독립세 낼 때 여기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부가세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 독립세란 말은 뭐 독립운동한다 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 그래? 독립세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조세는 다 독립세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을 뭘 하면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 취득세를 냅니다. 자체적으로. 그죠? 그런 게 있는 걸 독립세 그러고 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독립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조세 5개는 전부 다 독립세인데 그럼 그 5개에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다?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예를 들면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부가세가 2개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10%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 얘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원래 하나거든요. 그 얘는 두 개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한번 나온 김에 설명해 보면 그러면 본세인 취득세 내고 추가적으로 이걸 낸다는 얘기인데 얘는 부가세가 두 개네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설명 한번 할 건데 한 번 더 들으면 또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법이 이 취득세가 2011년 1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세금을 어떻게 냈냐면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냈어? 취득세를 내요. 어떻게? 1억에 취득세는 무조건 2%예요. 그럼 2%에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내요. 그럼 등록세를 내죠? 등록세를 내요. 자, 등록세는 얘도 1억에 얘도 매매는 2%예요. 일반 농지가 아니면 얘도 2%에서 얘도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0 이렇게 됐어. 그죠? 자, 여기다가 또 뭐 냈겠어요? 부가세 냈겠죠, 부가세. 그죠? 이때 부가세를 뭐 냈냐면 이렇게 된 거죠. 취득세는 농특세 10%를 냈어요. 농특세 10% 내고 얘는 지방교육세 20%를 냈었죠. 그래서 요거 10%니까 농특세가 20만 원이고 요거에서 얘가 40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여러분 1억 원짜리를 취득하면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 200에다가 부가세 20에서 220 내고 그리고 등기할 때 그때 가서 뭐요? 등록세 200에다가 부가세 20에 40에 240만 원을 낸 거죠. 그런데 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야, 어차피 너 이거 부동산 사면 어차피 취득세 내고 등기 네 앞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걸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등록세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취득세 통합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취득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억에 따로 낸 걸 해서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0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2011년도에.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샀어. 이번에 취득을 했어. 그럼 등기하셔야 되죠? 세금 뭐 내셔야 됩니까? 취득세를 낸다고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등록세 낸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취등록세라고도 하면 안 돼. 못 배운 사람들은 취등록세라고 하는 거야. 못 배운 사람들. 왜?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취득세를 낸다고 해야 돼. 그러면 우겨요, 누가. 무슨 취득세를 내, 이 사람이 무식한 취등록세를 내는 거지 무슨 취득세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왜? 2010년도까지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11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등기할 때 취등을 따로 내지 않고 묶어서 뭐라고? 그냥 취득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이게 맞아. 그런데 얘가 이 취득세가요. 등록세가 몽땅 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등록세가 통폐합이 됐다 그러면 우리 2장에 지방세 2장에 가면 등록세가 있거든요. 아까 있잖아요. 통폐합이 됐는데 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전부 다 합해진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얘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요. 부동산을 매매로 샀다? 그러면 걔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통폐합이 됐어. 4%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권 등기를 한다. 그럼 전세권 등기는 등록세를 내죠. 근데 걔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걔는 통폐합이 안 된 거야. 그럼 걔는 어디에 있어? 등록세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면허세라는 게 있었거든. 면허세. 그거를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건 통폐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율이 같다 틀리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정은 뭐냐면 따로따로 내던 걸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 금액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나중에 취득세를 설명을 또 해요. 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거?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그래서 요 개념이 이해가 돼야 뒤에 가서 세율 파트나 중과세 파트나 특례세율 같은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그러면 부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얘가 두 개 합해서 토탈 금액을 460을 냈겠죠. 그럼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46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가세가 얘는 원래 취득세 붙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만 붙고 얘가 안 오면 금액이 달라지잖아. 왜? 얘가 등록세가 일리 왔어요? 그러면 이 등록세에 붙던 뭣도 지방교육세를 따라와야죠. 얘가 안 따라오면 40만 원이 벼버려가지고 4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 현재 취득세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원래 취득세에 붙던 농특세 10%하고 원래 등록세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온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두 개가 된 거야, 기본적으로. 이건 원래 취득세 설명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나온 김에 부가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덧붙여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가세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부가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요. 어디에 뭐가 몇 프로 붙는지. 근데 이건 지금 안 외워도 돼요. 왜? 이건 수업만 끝까지 들으면 수업 시간에 제가 수십 번은 얘기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이건 안 외워도 외워지게 돼 있는 것들이니까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 부가세가 그런 식으로 덧붙여내는 세금이다. 해서 23페이지 박스에 써 있잖아요. 독립세와 본세와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쭉 돼 있죠. 그거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읽지 마세요. 뭐 읽으면 못하는 머리 아프죠. 하다 보면 얘는 뭐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뭐 1년만 다니면 무조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7번은 보지 마세요. 지금 얘는 할 거 아니고요. 25페이지 8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26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 거기 확인학습 같은 거, 기출문제 같은 거 나와 있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그 세금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확인학습 문제가. 이 문제 딱 보면, 문제가 기억력 막 나오니까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이거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풀 수 있어요, 잘하면. 왜? 거기 보시면,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이 중에 취득하고 관계없는 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5개 중에 그냥 풀어보세요. 여러분 취득하고 관계없는 거 뭐 있어요? 재산세, 그리고? 그치. 그러면 그 밑에 5개 질문 중에 기억하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억하고 디귿 안 들어가면 고르면 돼. 하나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 정답이 4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물어보는 거야? 보유 관련 조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취득 단계에서 부과,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러면 보유 단계는 들어가면 안 되네? 그렇잖아요. 그럼 보유 단계 2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밑에서 그 2개 안 들어가면 고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몇 번? 4번. 결국은 농특세와 지방기업세, 인지세가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인 거죠. 그럼 얘는 몰라도 보유를 보고 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총론 문제는 지금이 처음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수업 들으면 이건 주워먹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총론에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맞으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은요. 물론 지금은 뭘 풀어도 어렵죠, 당연히. 근데 1년 공부 이거는 껌이니 껌. 그냥 딱 보면 에이, 어떤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냈어. 그죠? 기분 나빠도 문제는 맞춰야 돼요. 막 기분 나쁘다고 짜증나가다 이거 안 맞출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훅 가는 수가 있어. 그죠?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희. 자, 그래서 걔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과표 세율에서 단출세액 나오면 뭐한다? 부가세는 뭐다? 본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렵지 않죠? 수법 안 어려워요. 뭐 풀 거 없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1시에 끝나요. 수업이 1시 전에. 1시를 넘어가는 건 없어요. 저는 제 역사에.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이제 가요. 다른 과목 민법, 개론 이런 건 뭐 1시 반, 2시 막 이렇게 가고 공시법도 좀 위험해요. 공시법도 아직 안 들으셨죠? 공시법 있어요. 보면 알아요. 구무시라고. 그냥 막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해. 막 더해주려고. 너무 열심히 타네, 걔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왜? 나는 1시 딱 되면 끝나거든. 근데 얘는 막 수업을 2시 원래 1시 끝나야 되거든요. 공시법도. 근데 1시 반, 2시까지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 여러분 수업 들어보면 그만하세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혼자 자기가. 미안해서.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근데 미리 얘기하면, 혹시나서 얘기하는 거야. 공시법 선생님이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약간 굴러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면 미리 얘기하는 거야. 처음 들으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건 확실해요. 수업을 끝까지 들으면 공시법 점수 무조건 잘 나와요. 강의는 정말 잘해요. 그 핸디캡이야. 근데 듣다 보면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근데 보시면 알 거야, 그거는. 그죠? 근데 그건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 근데 모든 학원에서 갈 때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듣고 나면 나중에 다 그 선생님 칭찬해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고,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막 강의 자체를 좋아해요, 본인이. 너무 좋아해, 탈이야. 막.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는 더 가르치려고 막 그런 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학원 조합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칭찬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거는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면 그건 감안하고 가시면 되고. 어쨌든 뭐 너무 열정적이죠. 제 덕이죠. 제가 너무 일찍 제가 탁탁 칼같이 끝나니까 상대적으로 빛나 보이는 거죠. 걔 그걸 몰라. 얘기를 가끔 해줘야 되는데 잃어버리더라고 가끔. 그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또 시간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별거 한 건 없지만 또 쉬어야 되죠. 칼같이 쉬어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